자, 지수 법칙, 로그 법칙 요거 하기로 했죠. 지수 법칙. 이게 오래되면 까먹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지수, 여러분 3의 제곱은 9죠. 9. 3의 제곱은 9. 여기서 3의 세제곱을 곱해요. 그러면은 3이 몇 개 곱해지는 거예요? 5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수에서 그냥 그 지수끼리 더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3의 제곱에 거기에다가 전체 세제곱을 했어요. 3승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 3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의 6승이 되잖아요. 이때는 더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3을 곱해가지고 나타내면 됩니다. 간단한 지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3의 3승 나누기 3의 2승 요거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분수꼴로 3의 3승 3의 2승 해가지고 약분해도 되죠. 약분 아시죠? 똑같은 인수끼리 없애는 거. 그러면은 여기 있는 3의 3승과 3의 2승 해가지고 남는 거 뭐가 나옵니까? 3의 1승이 나오는데 3의 1승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빼서 3-2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뒤에 게 더 크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3분의 1이 남죠. 3분의 1을 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죠. 3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3-4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간단한 지수 법칙이고요. 요거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재무관리에서는. 그래서 저거 많이 쓰일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간단한 거 봤고, 그 다음에 3의 0승은 뭐예요? 0승은 1이에요. 0승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래요?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의 전체 3승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어떻게 해요 얘는? 분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제곱을 하고요. 그래서 y의 제곱에 3승하고 여기도 3승이에요. 각각 합니다. 각각. 그러면은 얘는 y의 6승이 되죠. 그렇죠? 얘는 y 6승 되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3승하면은 8,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수별로 하나씩 다 지수화 시키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로그 x는 a의 y승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지수 함수잖아요. 지수인데 얘를 y로 나타내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라고 합니다. 쟤를. 그때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로그의 그 정의가 조금 달라요. x가 뭐 10일 때는 a에 따라서 a가 10일 때는 뭐 상용 로그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a가 자연대수일 때는 뭐 자연 로그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자연 로그, 자연 대수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인문에서는 공부를 안 할 것 같고,
자연대수 자연로그는 아마 정규 강의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자, 내일 할까? 어쨌든 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로그의 성질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로그의 성질. 로그 A의 x, y, x랑 y를 곱했어요.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로그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로그 A의 x의 3승 얘를 어떻게 이렇게 A의 3승 밑이 A인데 A의 3승 로그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 요 3은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로그 A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이 A인데 A의 로그예요. 이거 얼마? 이거 1이에요. 1. 이거는 뭐 증명 쉽게 되죠? 그리고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는 A의 Y승이니까 Y는 얼마가 돼야지 A가 돼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1이 되니까 그냥 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한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수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요거 정의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로그는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안 했었네. 2차 방정식 하나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차수가 2차인데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x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그냥 그거 암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x,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x가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x를 쉽게 구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x를 구합니다. 자, x는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a,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하고요.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고 됐어요? 자, 요거를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근해 공식으로. 그러면 x는 2a, a가 얼마예요 지금? 1이죠. 1.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b는 2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얼마? 4죠. 4. 그다음에 마이너스 4ac a1 c3 43 12 43 12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잘못됐죠? 나 뭐 잘못했어요? 왜 음수가 나오지? 근이 없네요.
허근이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허근이 나온다. 아, 허근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게 루트 안에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음수가 나오면 안 돼서 허근이 나오네요. 요거는 그래프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그래프로 그리면 뭐 요렇게 돼 가지고 x에 접하는 점이 없네요. 이거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해야겠다. 마이너스 3. 이걸 판별식이라고 하나요? 판별식. 다시 마이너스 3으로 한 다음에 2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그 다음에 4, 32 플러스 12. 그러면 얘는 루트 16이잖아요. 루트 16은 4가 나오죠. 이런 걸 계산기 쓰면 안 되는데 4가 나오죠. 4가 나오면 x는 여기가 4예요. 그러면 플러스 4를 하게 되면은 위에가 플러스 2 1 또는 여기가 4면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6 그러면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보통 구하죠. 저는 이렇게 했는데 1, 3을 써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가지고 2가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가지고 2가 나오는 인수분해 이거 전개하게 되면 요로 가거든요. x-1하고 x 플러스 3을 전개하게 되면은 졸로 가요. x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0을 만들려고 하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1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 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2차에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수익률 형태로 나왔지만 모르면 그 문제 자체를 통으로 못 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근해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2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멘붕이었습니다. 왜냐? 다 까먹었거든. 근해 공식을. 다 까먹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을까?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그렇게 풀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된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근해 공식 정도는 알아야 된다. 교수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풀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어쨌든 요거 2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바로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그거까지만 한번 볼 거고요. 내일 확률과 통계를 좀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 4, 5 요 값이 있어요. 3, 4, 5 어떤 사람 3점 맞았고 어떤 4점 맞았고 어떤 사람 5점 맞은 거예요. 3명이 3점, 4점, 5점을 각각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3명의 평균 점수는? 하면 어떻게 구해요? 평균 3 플러스 4 플러스 5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개수 3으로 나누면 4가 되죠. 4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무관리는 과거를 본다고 했어요? 미래를 본다고 했어요? 미래를 본다고 했죠. 근데 미래를 볼 때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미래를 무작정 무당처럼 막 추정하고 막 예측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여러분 사주 좋아하시나요? 사주도 미래를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사주가 어떻게 보면 통계랑 비슷하대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사주는 이렇게 될 거야. 너랑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저렇게 살았었어.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주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할 때 어떤 식으로 예측하냐면, 얘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가져왔으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베이스로 해서 미래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착한 사람이 미래에도 착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과거에 못된 사람이 미래에 무조건 못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중에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고서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이렇게 됩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과거의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우리가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보거든요. 얘는 지금 과거의 숫자에 대한 평균을 구했는데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기대값이라는 것을 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3점을 받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 4점을 받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 5점을 받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40%라고 한다면 얘의 평균, 얘의 기대값은 4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얘는 기대값이라고 하죠. 3, 4, 5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밑에는. 그러면 실제로 미래에 가봤을 때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도 추정값이에요. 추정값. 그러면 얘 얼마 나옵니까? 3이 발생할 확률이 10%, 4가 발생할 확률이 50%, 5가 발생할 확률이 40%. 즉, 뭘 한 거예요? 상황별 확률로 가중평균한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아까 가중평균 배웠죠? 상황별 확률로 3, 4, 5라는 저 점수를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중간값인 4가 안 나오고 4보다 좀 크겠죠? 3 곱하기 1, 4 곱하기 0.5, 5 곱하기 0.4. 그러면 4.3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평균을 구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보통은 뭘 구한다? 미래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래를 추정해야 되니까. 그때 얘네 3, 4, 5 미래의 어떤 변수들이 있죠. 미래의 변수들. 그거를 변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변수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써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확률 분포의 형태로, 어떤 상황별 확률의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요, 4점 받을 확률, 4점 받을 확률이 상황별 확률은 위에랑 똑같은데 무조건 4점을 받는데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른 숫자는 내가 받지 않고 4점만 받는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률과 통계에서 요 기대값 하면 얼마 나와요? 요 기대값 하면 무조건 4가 나오겠죠. 가중치를 뭘로 두든가 무조건 4니까 얘는 기대값이 4가 나올 거예요. 얘는 우리가 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항상 일정한 숫자인 상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랑 상수를 구분하는 게 일단은 1차예요. 확률과 통계에서 변수랑 상수를 구분하는 게 1차입니다. 왜 구분하냐? 왜 구분하냐? 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수익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의 수익률로.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은 호황과 불황밖에 없어요. 호황과 불황. 그래서 미래의 상황을 두 가지 경우의 수로만 구분할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나쁠 때. 그리고 각각의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호황일 확률은 40%. 그 다음에 불황일 확률은 60%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A라는 자산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좋을 때는요, 삼성전자 수익률이 20%를 준대요. 근데 안 좋을 때는 5%를 준대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 기대값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 자, 기대가 영어로 expectation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줄여가지고 E라고 많이 씁니다. expectation. 그 다음에 수익률은 rate of return 해가지고 R 쓰고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20%가 될 확률이 얼마? 40%. 플러스 5%가 될 확률이 얼마? 60%. 해서 이 친구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면 11% 나옵니다. 11%. 자, 여기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여기 있는 변수 값들이 일정 정수였어요. 아까는. 근데 이제 변수 값도 확률이에요. 변수 값도 퍼센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잘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얘는 내가 뭘 쓴 거지? 이 20%는 호황이 될 확률이야? 아니면은 호황일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야? 얘는 호황일 때의 삼성전자 수익률인 거죠. 그리고 얘는 호황일 확률이고요. 그러면 가중치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가중치는 얘죠, 얘. 그쵸? 가중치는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불황일 때의 수익률. 얘는 불황일 확률이니까 각각 비율을 쓸 때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써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0.4, 0.6 이런 식으로 씁니다. 0.4, 0.6. 그러면 좀 덜 헷갈리거든요. 덜 헷갈려서 얘가 20%가 될 확률 0.6, 그 다음에 5%가 될 확률 0.4에서 6대 4로 가중평균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뭐 이상한가요?
4대 6이죠. 4대 6으로 가중 표현하죠. 그래서 11%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국공채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다가 투자했어요. 요새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대요. 어쨌든 3% 준대요. 3%. 아이고 7%라고 할까요? 7% 준대요. 근데 호황이 되든 불황이 되든 무조건 7% 준대요. 그러면 국채의 기대 수익률, 국공채의 기대 수익률은 할 필요도 없이 7%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삼성전자 아니면 국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 나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 야, 나 호황되면 20% 얻잖아. 근데 불황되면 5%거든요. 저 5%보다 저 호황일 때 그 20% 얻는 걸 좀 더 좋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거고, 나는 5% 너무 싫어. 그냥 무조건 7% 주는 게 좋아. 이러면 국채에다 투자를 할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는 왜 11%고 국채는 왜 7%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국채가 3% 준대요. 그러면 국채 투자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기 좋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좋게 제가 7%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국채보다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국채는 안전하죠. 그러면은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우리가 위험이라는 측정 지표로 산정을 할 텐데, 여기서 위험이라는 측정 지표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기대값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위험한 거고, 기대값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안전한 거다. 이거를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시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텐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값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 11%는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아니라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20%를 얻을 수도 있고요, 5%를 얻을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11%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얻을 수도 있고요, 5%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평균 11%를 얻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값 11%. 그러면 11%에서 호황일 때는 얼마만큼 벌어져요? 9%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6%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국채는요, 기대값에서 안 벌어지죠. 그러면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위험 측정 지표로 산정을 해볼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기대값에서 벌어진 정도, 이거를 계속 얘기했었죠. 그거를 편차라고 얘기할게요. 편차, 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에 편차를 각각 구해 볼 건데, 그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실제 호황일 때 내가 얻게 될 수익률에서 여기 기대 수익률을 차감해요. 그러면 여기는 9%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몇 %예요? 6%인데 그거는 절대값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방향까지 얘기해서 편차를 마이너스 6%로 할 겁니다. 그럼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편차를 구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플러스 9%면
기대 수익률보다 9% 높게 얻는구나. 마이너스 6%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보다 6% 낮겠구나. 이렇게 저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의 편차는요. 국채의 편차는 둘 다 0이죠. 벗어나지 않는구나. 됐나요? 자, 그러면 국채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국채 대신에 다른 수익률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다른 수익률. 어떤 수익률을 넣어볼 거냐? 아까 LG 수익률을 한번 넣어볼게요. LG 수익률은 요렇대요. LG 수익률은 호황일 때는 삼성전자보다 덜 줘요. 근데 불황일 때는 삼성전자보다 좀 높아요.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할 거예요, LG전자 투자할 거예요 했을 때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기대 수익률부터 LG전자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발생할 확률을 0.4, 그 다음에 저기 7% 발생할 확률 0.6, 이렇게 해서 LG전자의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면요. 10 곱하기 0.4, 7 곱하기 0.6, 그럼 8.2% 나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누가 더 커요? 삼성전자가 더 크죠. 그런데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위험. 기대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안전해 보여요? 상대적으로 LG전자가 더 안전해 보이죠. 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편차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 편차 계산해 보면은 1.8%, 요 편차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2%니까 편차가 좀 작아요. 그럼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값 기준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뭔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편차가 이렇게 작은데 호황일 때 비교하고 불황일 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단 하나의 수치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자, 분산을 정의할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은요,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자산에다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랑 10만 원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때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경우, 그러니까 5만 원 또는 15만 원, 0 또는 20만 원이에요. 뭐가 더 위험해요? 0 또는 20만 원이 더 위험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쪽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5만 원이 된 경우랑 1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된 경우, 뭐가 더 위험해요? 오라? 20만 원을 더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네요.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은요, 로스가 아니에요. 손실이 아니라 베리어빌리티, 변동성.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기대값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재무관리에서의 위험은요, 손실이 아니에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달라질 정도.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대값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음수랑 양수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아까는 편차를 구할 때는 그냥 방향성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방향성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대값에서 얼만큼 벗어나는지 절대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값 씌우는 거. 절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을 씌우면 6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플러스 6의 절대값 씌워도 6이라고 하고 결국 양수로 바꿔주는 하나의 어떤 기호인데 이렇게도 양수로 바꿔줄 수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6. 6의 제곱을 해도 36.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요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제곱식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에서 벗어난 정도만 딱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요렇게도 하는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제곱으로 여기 있는 부호로 없앨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의 편차 있죠? 그러면 9% 요거를 제곱시키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6%를 제곱시켜요. 그러면 각각의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편차의 제곱이 발생할 각각의 확률이 있죠.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 60%. 그거를 가중평균합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결국은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뭘로? 저기 있는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각각의 수익률을 각각 발생한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이고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한 소수점이 나오는데 9%는 0.09잖아요. 그래서 0.09 곱하기 이거는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럼 0.0054가 나와요. 0.0054.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산은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분산을 구해볼까요? LG전자의 분산. 자, 1.8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제곱 한 다음에 얘를 0.4, 0.6으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 0.018 제곱. 그 다음에 0.012. 그러면 0.000216. 자, 이렇게 하나의 수치로 변동성을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면은 뭐가 더 크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도 삼성전자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경우의 수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되게 뒤죽박죽이고 그러면 한눈으로 봐서 뭐가 더 위험한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값들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더 누가 기대값에서 벌어져 있는지 그거를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산이 0.0054, 0.000216이니까 삼성전자의 분산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위험 측정 지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정의가 이거예요.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루트를 왜 씌워요? 우리가 단위를 우리가 뭘로 했냐면 다 지금 퍼센테이지예요. 수익률 퍼센테이지.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순간 단위가 깨져요. 왜? 9%의 제곱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 제곱꼴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깨져요. 그러면 단위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의 원상복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0054를 루트 씌우면 얘가 0.073 나오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표준 편차 여기서 0.0054를 루트 씌우면 0.073 나오는데 0.073 나오는데 사실은 얘가 7.3%죠. 7.3% 정도 평균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표준 편차는 LG전자의 표준 편차는 0.00216 그거를 루트 씌우면은 0.015 정도 0.015 0.015 나오고 얘는 1.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위를 복귀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분산을 루트 씌운 값 요 표준 편차를 또 변동성 위험 측정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뭘 더 많이 쓰이냐? 당연히 표준 편차가 더 많이 쓰입니다. 분산보다. 그래서 각각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되는데, 아까 국채 있었죠? 국채는 편차가 0이었죠. 분산 얼마? 0. 표준 편차 0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0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애, 즉 여기는 상수 있죠. 상수의 분산 표준 편차 얼마로 우리가 봐요? 예, 다 0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수는. 그래서 변수랑 산수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됐나요? 내일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그냥 기호 정리를 좀 할 건데, 약속이니까, 이런 기호들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expectation rate of return, expected rate of return 해가지고 이 R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해서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어떤 수익률의 분산이면은 앞에 VAR 해서 variance의 앞에 말 해가지고 VAR 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별다른 용어는 없는데, 여기 있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잖아요. 얘를 그리스 문자가 수학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시그마라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거 6 아니에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타내요. 대문자 시그마는 얘예요. 대문자 시그마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한번 가보셨어요? 그리스 여행? 그리스 여행 가면 전철역에 이거 되게 많이 보여요. SS. 대문자 S라 가지고 스테이션이 또 요거 S잖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스. 그리스 좋아요. 좋아. 사람들이 다 친절해. 그리고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어. 못 다니겠어. 표준 편차. 그래서 요거는 소문자 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시그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루트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산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삼성은 시그마 삼성 이렇게 시그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얘는 우리가 뭘로 약속해요? 싹 다 더한다로 약속을 하거든요. 싹 다 더한다. 나중에 또 한번 볼 거예요. 요 기호는 됐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내일 요거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학 수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대학 수학에서도 공분산 개념이 나오니까 내일은 요걸 토대로 해서 공분산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